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자, 저희가 2주마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국경제TV 와우넷으로 찾아뵙는데요. 자, 뭐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6월달 위기설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 6월달 위기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미리 조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19일날 출국을 하셨는데,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다들 듣고 계실 거고요. 자, 일단 제가 이번에 새로운 신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워낙 사투리가 좀 심하다 보니 책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투리를 표준어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너무 막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너무 오버돼서 줄이고 하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게 되었고요.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까운 서점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시고, 그만큼 우리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주린이 투자자분들한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주식을 조금 하시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본인이 스스로 기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새로운 기준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가까운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큰 서점에 가셔서 안 사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셔서 이런 정보를 꼭 공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또 단기간에 저런 또 책을 또 출간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좀 더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상로 전문가다운 전문가 이상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뭐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 시장을 보면서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야, 이게 정말 최근의 시장은 지뢰밭을 걸어 나가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횡보 내지 조정 또는 이제 일부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꾸준하게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거든요. 다행히도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맞게끔 종목분들을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이익 실현을 거둘 수 있었는데, 시장이 그만큼 이제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모처럼 만에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 접종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좀 올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 6,500억에 대해서 매도를 나타냈고, 자,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상당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일부 뭐 갑작스러운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또는 계좌에 대한 포트 교체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절대 이제 시장에 대한 주도 패턴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항상 연기금이나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주도 패턴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모처럼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바로 이제 IT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IT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조정폭을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힘없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동조화되면서 하락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을 좀 붙여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보면, 자, 일단은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차트가 잠깐 꺼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로그인을 하는 동안 잠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삼성전자가 이제 8만원대가 깨졌습니다. 8만원대 깨지면서 뭐 우리가 드디어 7만 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지금 매수하면 안 된다,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SK하이닉스도 12만원대가 내려오면서 야, 이 더 빠지겠냐, 아니 지금에 사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조금 분분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오늘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상당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79,50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면요. 보자. 네. 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가 일부 유입됐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바닥을 다졌느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닥을 다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바닥을 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항상 보면 비수기에 대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수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슈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지, 대신에 이것은 최근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술주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도 패턴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도 패턴들이 지금 현재 조정을 준다면 좀 더 조정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조정폭이 아직까지는 너무 작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조정은 좀 감내하고 봐야 되지 않냐 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 삼성전자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더라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실적은 선반영이 일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79,500원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왜 빠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결과는 5월달에 나오죠.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적에 대한 결과는 7월과 8월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실적은 2월 말에 3월달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내부자나 또는 이런 외국인 또는 기관 애널리스트들은 언제 알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이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2분기다, 그래서 4월달에 운영이 잘 됐어요. 그 기업도 마찬가지죠. 4월달 운영이 잘 되면 2분기가 좋을 수 있다, 나쁠 수 있다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뭐 바이오와에 대한 만남도 갑작스럽게 만남을 잡는 게 아니고요. 내일 당장 만나보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계약 체결 건수가 있고, 그런 계약 체결 건수에 걸릴 때까지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 부분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소요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를 계약일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물량이 납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는 데까지에 대한 시간은 딜레이가 한 2개월,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좋은 실적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됐을 것이냐 안 됐을 것이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제한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인상도 이미 선반영 일부 됐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 일부 됐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이미 일부 선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확장하는 시기인데,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시기도 선반영 일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가 추이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앞서 제가 이 9만원대를 돌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자, 이미 이 D램에 대한 부분,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모두가 지금 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이 삼성전자가 9만원대 돌파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고 했어요.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인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변할 수 있다 했죠.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점유율이 한정적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꺾여서 조금 내려오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인텔을 보면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60선을 무너뜨리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단단하게 삼성전자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은 함께 움직인다 봐야 돼. 그리고 특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전 세계 그래도 D램에 대한 3위권 업체입니다.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어렵다 봐요. 저도 물론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SK하이닉스를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투자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을 살 때는 우리가 손절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간다면 손절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 주가가 이미 선반영 일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변동폭을 좀 더 줘가지고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을 준다면 그때 한번 들어가는 전략으로 저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이 정도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은 밴드는 적어도 저는 한 7만원대 초반 가격대는 와야 된다 보거든요. 한 이 정도 가격대는 왔을 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냐. 7만원에서 한 73,000원 밴드 그 정도까지는 좀 더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도 커요. 그럼 현재 이 외국인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는 쉽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연속적인 매수를 붙이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럼 SK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분할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SK라는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현재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SK텔레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SK텔레콤이라는 부분을 모회사로 두는 것보다 이 SK라는 기업이 이제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띠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SK가 크게 세 가지 사업 분류되는데, 한쪽은 이제 제약바이오, 하나는 또 IT, 하나는 또 통신,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은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죠. 그리고 이 네 가지로 총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가 SK텔레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은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그에 따른 이슈가 일부 반영이 되는 것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게 빠지더라도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본업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를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을 하면서 물량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서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는 박스권 내지 좀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3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성수기에 진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 6월달까지는 조금 힘든 구간을 보내더라도 6월 이후 7월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까지 시장에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강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일부 반등을 붙였는데 큰 의미를 두기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회복주, 그냥 포스코나 또는 오늘 뭐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오늘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지금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이 포스코나 또는 현대제철 이런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은 10%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진이 120% 늘었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은 매출도 늘고 마진도 함께 늘어야지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매출은 조금 늘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 인상만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오는 거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그냥 크게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 포스코도 최근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바닥권역부터 저 PBR 관련된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41만 3천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이상 크게 상승을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부 조정세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그런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데, 대신 조정폭이 나온다면 하단에 있는 35만원 전후까지는 조금 더 조정폭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적이 좋다. 실적 좋은 종목이 그래도 가지. 실적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게 되죠. 저도 물론 이제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실적을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라는 것도 결국 선행 지표가 되기는 힘들거든요. 후행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항상 보면 주가 올라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 당장 실적이 좋다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은 것이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은 이제 업황이거든요. 업황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업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화학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화학주들이 우리가 LG화학이라는 기업이 마진이 올해 1분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랬고요.
그럼 이 LG화학이 마진이 크게 개선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 유가가 상승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석화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LG화학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중소형주나 또는 대형주들에 대한 실적이 화학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부 한두 달 정도 우리가 빠르게 이제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상승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또다시 한 번 더 실적 시즌에서 다시 한 번 더 실적에 대한 공백기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럼 5월달과 6월달, 5월 말부터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이슈는 많이 안 되고 대신에 재료라든지 또는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순환매가 많이 돕니다. 이번 주도 그렇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지내면서 보면 갑자기 뭐 백신 관련주가 움직인다든지 또 정상회담 관련주가 움직이고 경기회복 관련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종목군데 실적이 좋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 보도록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심지어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여요. 근데 이런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가 실적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 실적이 안 좋죠. 심지어 실적도 안 나옵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자, GK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움직이냐?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비성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실적 관련된 종목과 오를 때는 PER 밴드를 따지고 그리고 그게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따지면서 보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 테마적 움직일 때는 파평윤시 관련주인가 또는 이게 어떤 동네에 속해 있고 동무는 누군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오르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하게 상승을 했는지 이미 선반영이 됐는지 여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주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한계에 대해서 주식을 하다 보면 최근에는 또 경기 회복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실적 관련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이 실적 관련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쓰고 많이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적 좋은데 왜 빠지냐 이거를 실적 좋으니까 그냥 무조 들고 와야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질 때가 있고 손실도 커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목별로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를 뭔가의 하나가 정답이냐 이거는 맞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이런 양분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에서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 아니다로 구분할 게 아니고 이게 나가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맞다와 다르다로 구분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더라도 인정하자는 거죠. 시장은 항상 그래 오기 때문에 딱 한 개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더 넓게 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6월 위기설이 최근에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위기설. 6월 달에 과연 위기가 올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기가 안 올 것 같은데 위기를 오게끔 뭐 부추기는 그런 모습도 일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6월 달에 위기가 올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일단은 왜 6월 위기설이 오느냐? 우리가 저는 주식을 하면서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리를 아는 것이 왜 6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느냐 라는 거죠. 자, 6월 위기설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이제 고용지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6월 위기와 왜 고용지표가 관련이 있느냐?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20일인데 우리가 이 5월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5월달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복귀를 한번 해보면 5월달에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을까? 바로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고용지표가 5월 7일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때 예측치가 97만 건이었는데 거기서 26만 건이 실질적으로 고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안 좋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시장은 상승을 성공했어요. 왜 상승했습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구나, 또는 유동성을 더욱더 확대시키겠구나 했어요. 자,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유동성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런 약달러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달러가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리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자,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그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화폐에 대한 가치, 달러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런 부분 자체가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러화에 대한 약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더욱더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5월달에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다면 시장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테이퍼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 경기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월 7일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얘기 상당 부분 나오다가 이번 주 돼서는 인플레이션 얘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지금은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1130원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축소할 수도 있겠네? 라고 되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 바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워낙 약세 기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도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미국의 고용지표가 왜 중요하냐. 자, 5월달에 기억을 해보시면 제가 5월 7일날 요번에 6%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얘기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저의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내용을 상기를 한번 해보시면요,
시장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6.1%를 기록을 했습니다. 5%는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동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든지, 하나는 유동성을 축소해야 되는데 공급 확대는 안 한다 했죠. 그래 유동성을 축소해야 됩니다. 유동성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은 테이퍼링이나 또는 금리 인상을 하면 돼요.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대표님, 이 내용하고 6월달 위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답이 나왔잖아요. 2015년도 강달러가 벌어졌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 2021년도 약달러가 벌어졌을 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안 좋게 발표되면 유동성을 유지할 것이고,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면 유동성을 줄이자고 하는 발언들과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다음 고용지표가 언제 발표가 될 것이냐. 자, 6월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5월달 고용지표거든요. 그럼 그게 언제? 자, 6월 4일날 발표돼요. 6월 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 6월달에 발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6월달에 발표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테이퍼링이 할 것이냐, 테이퍼링을 한다면 금리 인상이 일부 될 수 있고 그런 강달러 기조가 되고, 문제는 이런 강달러 기조가 되었을 때 유동성은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이었는데 그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발표를 했다, 안 좋게 결과 나왔다. 그러면 유동성을 그대로 유지를 또 해야 되네. 유동성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약달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죠. 왜? 유동성을 안 걷어들였으니까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약달러가 됐다는 것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가 또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률이 또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뭘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시장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6월 위기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런 강달러, 약달러가 벌어지면서 방송에서 대상, CJ 제일제당, SPG 삼립 같은 종목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음식료 가격대들이 대부분 다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농산물 가격이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옥수수 가격인데 2010년도에 꼭지를 치고 현재는 그때 딱 11년 만에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종목분들이 지금 1개월, 2개월 유지가 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런 음식료 업종에 있는 종목분들, 대상, CJ제일제당, 농심, 대한제분, 최근 SPG 삼립 같은 밀 가격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이미 뭐라고요? 올랐잖아요. 이미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또다시 확대될 수 있겠죠.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대신 고용지표가 나쁘게 발표돼 가지고 다시 한 번 원자재가격이 출렁거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은 6월 위기설은 왜 지금 현재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바로 고용지표가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6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가 결정된다.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6월엔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그래서 위기설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이 뜻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원동력이 지금까지는 바로 유동성이었어요. 시장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든지 돈을 좀 더 찍어내는 연준을 좋아했어요. 야, 초저금리 유지해주고 있다. 경기부양책 써주고 있다. 돈 찍어내서 주식시장 올려내는구나 라고 얘기하다가, 그런 시장의 원동력이 지금까지 돈을 찍어내서 올린 시장이에요. 돈이 전부다. 돈을 착 찍어내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올렸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돈은 이제 우리 그만 찍어낼게. 그만 찍어낼게. 왜? 야, 우리 지금 경기회복 실제로 되었어. 이제 돈을 그만 찍어내도 돼. 우리 지금 보면 경기회복 됐잖아. 고용지표 좋아졌잖아. 돈을 더 찍어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경기회복이 우리가 예상한 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원동력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까지 돈으로 만든 시장, 앞으로는 정말 거기에 맞는 증거를 발표할 수 있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시장은 주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화학주나 철강주나 아니면 바닥권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쉽게 안 빠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경기 회복도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대신에 우리가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는 반드시 한번 지켜보자. 누구와 지켜봐야겠습니까? 바로 저하고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월 위기설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유, 참 이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항상 시장을 선점하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 발간한 책 제목도 뭐예요? 이상은 빨간 돈 버는 주식 투자 비법. 자, 밑에 보세요. 시장을 선점하는 힘, 주식으로 투자 성공하기 위한 필독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재료가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또 5월달 남은 기간, 그 6월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재료를 또 선점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뉴스가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마스크 벗는 미국, 보면 백악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는데,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미국인들이 이슈가 됐었어요. 심지어 오늘 뉴스가 보스턴 레드삭스 아시죠? 야구팀, 미국의 전통 있는 팀이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우리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김강현 선수가 활약하는 그 세인트루이스, 그 팀도 홈구장에 이제 관람객을 100% 수용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정상적인 흐름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쟤네들 확진자가 안 노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무려 확진자가 3천만 명이 넘었고, 지금도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 50% 이상을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화요일까지 상당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CMO 관련주가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됐었고, 또 한편에 또 mRNA 관련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진, 우리 종목이죠. 자, 아이진이 크게 급등하면 3만원대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2배 이상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임상 1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임상 1상을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종목이었는데, 자, 이 기업도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의 기초 효소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단백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이슈가 됐었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또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mRNA 원재료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니 또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 CMO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주목해봐야 되는 것 중에 백신 얘기를 할 때 제가 CMO 관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런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흐름적인 부분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전임상과 임상 1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 후보물질을 하고 있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럼 2021년도의 하도는 그래서 CMO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연초부터 했던 거였고,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백신이 이슈가 되면서 CMO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뭐랄까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도 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에 지금 오르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 지금 접종률이 얼마냐면 약 4.9%, 이제 5%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50% 넘었고, 자, 같이 한번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 접종률이 지금 54%, 두 번 다 맞은 사람이 29%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 이게 두 번 다 맞은 사람이 5%가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4억 명이 지금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백신이 상당 부분 이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일상생활로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고 시장을 보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자, 21일 날 정상회담을 가지시는데요. 가장 큰 주요 의제가 뭡니까? 바로 백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에 대한 화두는 여기에 몰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관련주도 먼저 한번 움직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기고,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본다면 백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나왔다는 것은, 백신이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일상생활로 넘어가겠구나. 그럼 일상생활로 넘어간다면 항공주도 바뀌겠구나. 비행기도 탈 수 있겠구나. 까지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보면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같은 또 그런 레저 관련들이 또 움직입니다. 심지어 여행 관련주도 움직여요. 왜 움직입니까? 지금 여행 갈 수 있으니까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어차피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입니까? 이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움직여왔고, 우리가 4월 달에 백화점 관련주, 현대백화점, 신세계, 대우백화점, 광주신세계, 베뉴지 같은 기업들이, 자, 휴일에 이만큼씩 사람이 들어간다. 보복 소비가 상당히 활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백화점 관련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항상 시장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선점을 하면서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끝나면 안 되죠. 여기 또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 또 어떤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기업들을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 여행 관련주로 하나투어, 노란풍선,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인데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면요. 자, 오늘 참 좋은 여행, 우리는 공개하는 참 좋은 여행이었는데요. 자, 참 좋은 여행이 지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3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붙이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지금 써가는 모습입니다. 자, 사실 이런 참 좋은 여행이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이 처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해외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라는 건데, 그 패키지 상품 많이 신청했을까 적게 신청했을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모두투어 볼고요. 자, 모두투어도 최근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이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자, 하나투어도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항공주도, 자, 대한항공 오늘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전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거고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이제 TK 항공이나, 자, TBA 항공이나, 자, 죄송합니다. 자, 또는 이제 TBA 홀딩스, 그리고 AK 홀딩스, 자, 진에어. 자, 지금 주가 어때요? 대부분 다 반등을 다 붙이죠. 한진칼도 마찬가지고요. 반등을 다 붙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백신 관련해서 접종률은 늘어날 거야. 저렇게 대통령님도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늘어날 거야. 접종률도 올라갈 거야. 미국과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현재 이런 종목군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일상생활로 복귀될 거야. 미국도 지금 야구장 갈 수 있대. 우리도 그런 가능할 거야. 지금 당장 접종률 5%지만 지금 시장 5%가 아니라 50%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백신 맞고 나니까 안 걸린대.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의 측면에서 우리가 보복 소비는 계속 지난달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주들도 지금 오늘 삼천리 자전거 보세요. 자, 삼천리 자전거도 어느 순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자, 계절적 성수기다. 자,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자, 어차피 모임 못하니까 본인 여가시간 활용할 것이다. 시장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레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알톤 스포츠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 5월달과 6월달은 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점하는 움직임들이 저는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항공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 레저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 일상생활로에 대한 변화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또 뭘까? 자, 여러분, 2월달에 우리가 백신 여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백신 여권 관련주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우리가 와원에서 이 시간에 백신 여권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그 종목군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런 백신 관련주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라온시큐어 같은 기업들도, 자, 저희가 월요일 공개 방송 이후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틀 동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계속 붙여 나가요.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다졌다는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케어랩스 같은 기업들도 어떻게 움직여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머리를 살짝 드러냅니다. 심지어 오늘까지 적산 떴어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언론에 나오기 전에 어차피 시장은 지금 자리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더 빨리 이것을 재료를
주식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지금 다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군들이나 다른 여타의 보안 관련주들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다시 한번 더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사면 항상 늦습니다. 항상 늦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시장 이슈가 되기 전에 여행 관련주를 진입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시장 이슈가 되기 전에 건설주를 매집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도 우리가 또 상승세를 또 챙길 수 있었고, 마찬가지 철강주도 그랬고요, 화학주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시장을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5월달과 6월달에 위기설도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도 있고 금리와 환율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쉽지 않다라고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준비를 하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이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면서 5월달 6월달 또 함께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만나 뵙고 있는데요. 지금 뭐 브랜드 시간이 한 1시간 가까이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뭘 할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불변응만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만 가지 경우의 수를 유연하게 대처하자라는 뜻인데, 저는 지금 시장과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지금 변화무쌍한 시장을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